물론 이 부분은 김보경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을 감안하고 맞춤형으로 나온 포메이션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팀의 안정적인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보경 선수가 원래 없었을 때의 위치가 가장 이상적인 발라드림의 위치라고 줄곧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후방에 민서와 경서가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에 박혀주고 전방에 서기와 정예원 선수가 공격의 활로를 뚫는, 이것이 가장 안정적인 발라드림이 취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다이아몬드 형태를 보면은 최후방에 민서가 혼자 자리를 잡고 있고 최전방에 서기를 필두로 양옆으로 벤과 경서가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뭐냐면 양 날개 선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수비에 3백을 활용하기도 하고, 공격적인 상황이 펼쳐질 때는 좌우측으로 자유롭게 공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활용도 높은 포메이션임에는 맞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의 발라드림에 효과적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완전히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지금 양옆에 날개를 보셔야 돼요. 양옆에 이 두 선수가 활동량을 제일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정예원 선수가 아닌 벤 선수를 선발 출전을 시켰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위장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에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계속 이어서 이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런 식으로 최후방에 민서가 혼자 수비 라인을 가져가게 돼요. 범위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원래 경서와 민서가 반을 나눠가지고 공간을 활용하면서 수비를 했던 그 안정적인 느낌에서 민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신이 맡아야 되는 공간의 활동 범위도 범위지만 기동력에서부터의 이 싸움에서 불리하게 간다라는 거죠. 하필 또 탑거를 상대로 이 날개를 쓴다라는 거는 이우정 선수와 같은 라인에서 움직이면서 수비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선공개 영상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미스가 보이죠. 계속해서 벤 선수 쪽으로 뚫립니다. 이 역시도 벤 선수가 아예 수비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안쪽에 위치해서 안정적인 공간을 잡은 상태에서 수비를 하는 거랑 사이드에서 같이 공을 달고 수비를 하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허점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더욱이 지금 서기를 전방에다 올려놓으면은 서기의 활용도가 거의 없어요. 중간에 서기한테 연결을 벤이 해주겠습니까? 경서가 해주겠습니까? 차라리 기동력에서는 딸리지만 서기가 날개에 있는 게 공격 쪽에서의 가능성을 더 만들어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크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부터 불안했던 부분인데, 제가 가장 우려했던 발라드림의 위치였어요. 수리공 특히나 최후방에 수비수를 한 명으로 두고 운영을 하려면 그 팀의 골키퍼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돼요. 진짜 국대나 구척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경서 역시도 수비에만 집중하면서 플레이했을 때랑 공수의 역할을 동시에 부여하고 플레이할 때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을 넣는 것 못지않는 멋진 클리어들로 수비를 해내는 모습에서 박수를 보냈었는데, 그런 플레이가 가능했던 거는 본인이 온전히 수비수에 집중을 하면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같이 역할을 두 개를 주고 그 위치에 시킨다? 그러면 수비 볼 때도 부담스럽고 공격도 공격 나름대로 풀리지가 않을 거예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이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준비를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발라드림의 장점을 지금 다 잡아먹은 그런 상황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지금 탑걸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짜가지고 나왔어요. 오히려 이 다이아몬드 형식의 포메이션을 쓰면 쓸 수 있는 게 차라리 탑걸이죠. 양옆으로 이우정이랑 이승현을 달고 전방에 강보람을 썼으면 저는 이 또한 굉장히 멋있는 작전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강보람 선수를 최후방으로 내리고 둘둘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방에서부터 압박도 되고 후방 라인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켜나가는 탑걸의 이 위치가 뭔가 이미 시작부터 상성이 대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백지훈 감독이 정확하게 계산한 역습 상황에서의 강보람 선수가 치고 올라오는 이 작전이 굉장히 저는 효과적으로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승현 선수 역시도 전방에 둔 부분을 무슨 골을 많이 넣는 공격수로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전방에서부터 수비적인 압박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겠다라는 뜻으로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현상에 지금 마음가짐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올 시즌 새롭게 적용되는 이 규칙에 관한 건데, 각 팀의 후보 선수들이 어쨌든 1분 이상은 뛰어야 돼요. 뭐 1분이라는 정확한 지칭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넣었다가 뭐 10초 만에 빼면 그거는 바로 또 욕먹을 사이즈니까, 그러면 1분에서 많게는 2분, 진짜 장시간을 뛰게
치게 된다면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소화할 그 정도의 텀이 이제 생기는 건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탑걸의 로테이션을 봤을 때 정예원 선수를 아껴두는 부분을 역카운터를 치기 위한 카드로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상대팀도 어쩔 수 없는 로테이션이 돌아야 될 거예요. 그럼 기존의 그 이우정, 강보람, 이승현 이 트리플이 계속해서 풀 출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이 세 명에서 한 명이 바뀌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유빈, 다영, 리나, 누나 중에 두 명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순간을 노려서 게임 체인저로 투입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발라에게 적용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뒤 후반부에 극한의 상황에서 벤 선수를 어쩔 수 없이 투입시켜야 되는 상황으로부터 피하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애초에 그냥 시작과 동시에 좀 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벤 선수의 플레이 시간을 어느 정도 소모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예원 선수를 투입해서 경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플레이를 하더라도 규칙에서 어긋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계산하고 그렇게 플레이한 거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근호 감독의 벤 선수의 선발 출전은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지션이 걸리는 거야, 이 다이아가. 아, 과거에 그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모래시계 방편 막 이런 거 생각나네 또.